정신과 의사 정혜심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는 오늘 미담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수시로 터져나오는 판사의 막말. 이게 뭐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예, 판사의 막말조차. 예,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가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 판결문에 존댓말로 정중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참 반갑군요. 이 사실 그 판결문에 존댓말을 쓰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긴급조치 재심은 물론이고 일반 판결문에서도 존댓말 표현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색 시스템의 한계로 모든 판결문을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존댓말이 쓰인 판결문을 보지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존댓말로 쓴 것도 쓴 거지만 내용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번 사건 재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유, 훌륭한 판사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저도 님자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판사님이 누구냐면요. 김환수 판사님입니다. 예, 성함도 밝혀드리죠. 예, 김환수 판사님. 예. 이 판결을 받은 분은 성종대 씨란 분인데, 예. 이분은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7년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유인물을 뿌렸다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요. 2011년 2월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김환수 판사가 이런 존댓말을 담은 판결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보면은 판사들이 앉은 그 법대가 예. 위치가 높지 않습니까? 예. 밑에 법정은 심지어 검사조차도 내려다보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관들이. 예. 그런데 뭐 법복이 있고 높은 데 앉아 있다고 법정에 권위주의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예. 이런 자세에서 비로소 법정과 법관에 대한 권위가 나오는 예. 것이죠. 이 법관의 권위는 사실 법에 대한 그럼요. 존경심을 표시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한 재판, 네. 그다음에 법정에서도 그런 반듯한 법정 운영, 네. 이게 뭐 재판장, 즉 판사의 절대적인 권한인데 네. 자기를 낮추면은 이렇게 바로 존경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울 동부지법 판사가 뭐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이따위 말. 넌 안 늙냐? 그러니까 40대 판사가 물론 뭐 판사를 나이로 규정할 건 아니지만 60대 피고인한테 그따위 말을 하는 게 이게 못돼 배워 먹은 것을 그런 폐습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밥상머리 교육도 안 된 사람이 예. 얼마나 오늘 판사를 하고 있으니 참 아침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 김한수 판사님 네. 저도 박수를 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예. 한국일보 신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한겨레 일면을 보면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의결을 48일 동안 숨겼다는 그런 기사가 같은 실려 있습니다. 공직자인데 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예, 선출직이고요. 게다가 예. 자, 홍준표 지사 이야기는 앞서 김효진 기자가 또 상세히 또 소개를 아까 해드렸죠. 소개했죠. 하여간 뭐 핵심은 발표 전날까지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까지 벌이는 쇼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홍준표 지사의 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바보 취급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9면을 보겠습니다. 3면이군요. 예. 이 정부가 공공의료 대책 있는가? 적자가 났다고 이렇게 진주의료원을 문 닫아버리면은 다른 그 도립 의료원 같은 경우 이것도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의료원뿐만이 아니고요. 네. 인터넷에 특히
페이스북에 많이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럼 적자 나면 도로도 끊어야 된다. 예. 적자 나면은 버스도 끊어야 된다. 예. 적자 나면 수돗물도 끊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복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런데 적자를 메우면서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진주 의료원이 무슨 개인 병원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도대체 홍준표 지사나 그 주변에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 공공 의료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진짜 묻고 싶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서 참 무성의했습니다. 공공병원의 병상, 민간병원에 비해서 공공병원의 병상은 얼마나 제대로 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지 따져봤더니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솔직히 민간병원의 병상 점유율은 90%고요.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은 10%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OECD 평균의 7분의 1도 안 되는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주 어려운 사태가 잘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게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공공 의료의 실태가 네. 좀 이게 사실 지방 뉴스인데 예. 전국 뉴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지역 서울은 큰 병원 뭐 돈만 많이 주면 호텔 같은 병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바로 지역이야말로 우리 공공의료의 손길이 뻗쳐져야 하는 곳인데 이 실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간 것은 정말 저는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원할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측면도 없지 않다. 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골문 환부가 일단 드러났으니까요. 예. 우리나라의 그 의료 정책은 공공병원 홀대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적절하네요. 예.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된 1988년 이후에 백병원, 삼성병원, 차병원 같은 대형 민간병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급성장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뒷전에 있었습니다. 공공병상은 결핵병원, 정신병원 같은 시장성이 열악한 영역이나 병상 확보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만 마련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요. 수익 창출에 목을 맨 민간병원의 과잉 진료 현상은 가속화됐고 이건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2006년에 비급여 진료비가 4조 3천억이었는데 2010년 1.9배나 늘었습니다. 8조 3천억. 예. 돈이 없어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이런 말 빈말 아니죠? 예, 자 공공의료 중에서 이런 의료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 문득 스쳐가는 것이 네. 군대병원입니다. 아, 군대병원. 군대병원 뭐 제가 실상을 자세히 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모르긴 해도 진주의료원과 같은 이 공공의료 못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긴 네. 해도. 하여간 이명박 정권 때 양적 확충이 폐기가 됐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명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서울신문 1면을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형 건설사와 협력업체인 설계업체가 소규모 설계업체를 내세워서 입찰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커넥션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형 건설사 설계업체에 이어서 소규모 설계업체까지 지금 검찰이 샅샅이 훑고 있다는 건데요.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그리고 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불법 전반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참 이런 검은 커넥션이 뭐 하여튼 들춰내는 족족 발견이 되고 있으니 도대체 이 4대강 사업의 비리 도대체 그 규모는 얼마며 누구로부터 비롯된 비리인지 이거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이 서울신문 기사는 4대강 설계업체입니다. 설계업체입니다. 토목업체나 건설업체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설계업체 또 그 설계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공사업체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허가해준 뭐 또 그 입찰을 결정한 공무원 그 지역구 의원 따져 보십시오. 이 먹이 커넥션이 어땠는지 예. 그 24조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 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우리가 헛질을 했는지 답답합니다. 예. 자, 다음 기사요. 경향신문 1면 보겠습니다.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게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라는 건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임금, 복지, 승진 면에서 차별이 없고 시간제와 풀타임 정규직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운 네덜란드 모델을 지향하는 것인데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37.1%로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가 단순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무직, 전문직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직장을 6, 7군데를 옮긴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직장 옮기는데 유연성이 해고와 고용이 유연하다고 하지만은 예. 문제는 직장 일자리가 많고 어디 가서든 응당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간제도는 문제가 없는데요. 예. 아니 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동안 뭐 했어요? 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시간제 어쩌고 한마디 하니까 이게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인 줄 알고 내놓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 산업계 현실에서 이런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보수 정치와 관련한 책들을 읽었는데 제가 보수 정치의 핵심은 이거더군요. 차별 또 불평등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모델이 제대로 정착하려면은 차별, 불평등 이거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차별, 불평등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의문을. 원초적으로 차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을 제도와 사회적인 합의로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좌파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울리지 않게 이분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네. 이건 뭐 앞뒤 안 가리고 도입을 하려나 아니, 보죠. 뭐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좌파 정책 많이 했었죠. 많이 했죠.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이 학군제가 아니죠. 그 고등학교 입시. 입시에 있어서 아니 쉽게 얘기하면 어려범 제도도 좌파 제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요? 토지경영좀 공개님이 대표적인 좌파 제도 아닙니까? 그 뺑뺑이라고 하죠. 그 뺑뺑이 뺑뺑이 추첨. 예, 추첨제로 해서 예.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이게 뭐였더라?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박정희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을 했으니 예. 계획 경제 아니었습니까? 예, 좌파 정책 중에 일부는 우리처럼 자원과 인력이 한계가 있는 나라에서 예.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재원이 한정적인데 그것을 그냥 자유방임에 맡겨서는 나라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것을 국가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국가에서 뭐 주택을 준다고 하고 뭐 그런 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 토지나 건물을 시장에 맡겨보세요. 몇 사람이 다 도래해버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그거는 좌파 우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여건 이런 것들이 또 감안한다면은 좌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평준화 정책이군요. 평준화. 그렇군요. 그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이죠. 글쎄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향신문 일면 기사. 만약에 지난번 예. 원전이 지금 2기가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갑자기 저녁입니까? 예. 오늘 초대석 시간에 예. 원전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1시간 동안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예. 그 케이블이 그 불량 부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 불량 부품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지. 그 나중에 초대석에서 전문가 나오시면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해나 준비해놨으니까 네. 자세한 것은 그분에게 또 듣기로 하되 일단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경향도 보면은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해 말에 그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원전 사고 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예. 월성 원전 1호기에서 체르노빌 사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울산 지역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2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70만 3천 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피해도요. 우리 한 해 예산 정도죠. 36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조산이 됐습니다. 아니 뭐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그 피해가 그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그게 뭐 경제적인 피해는 둘째, 셋째 치더라도 예. 2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냥 이 정권은 그대로 손 놔야 됩니다. 그렇죠. 2만 명, 200명이 죽어도 정권이 휘청거릴 텐데 네. 2만 명이 일시 아마 거의 일시나 단기간에 목숨을 잃게 될 텐데요. 네. 그거는 그게 뭐 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거들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게 바람이 불면은 편서풍이 불면 저 일본까지 건너간답니다. 그 피해가. 예. 제어 케이블 같은 안전 설비는 평소에는 쓸 일이 없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먹통이 된다면은 예. 모든 안전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점.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네. 어쩌면입니다. 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질 수 있는데 과연 당국이 원전 문제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네. 자관 초대석에서 전문가 모시고 제가 한번 세게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는 원전 비리 대기업과 정부 인증업체 합작품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LS 계열사가 네. 만든 부품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요. 조선일보 이면인데요. 조선일보가 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기사를 실었는지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민중사관으로 도배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학 역사 교과서 좌편향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옹호하고 천안함에는 침묵했다. 친일 반일 민주파쇼 대립을 강조했다. 보편적 헌법 가치 대신에 이분법적 사관으로 기술을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을 부정하고 있다.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바로 이런 기사야말로 네. 우리 역사 교과서를 민중사관으로 도배됐다고 하는 이런 기사야말로 바로 이분법적인 것입니다. 편향적 사관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이런 들어서- 것들이 예. 실증주의에 기초한 그런 사관들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런 그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내용의 당연하죠. 그런 역사 교과서인데 이게 특정 사관에 의해 편협된 그리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일보가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현대사 해방공간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짧은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은 예,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런 문제, 예, 또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단 국가를 세운 그런 점, 남북한이 네, 통일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은 바로 좌판이 네. 이런 식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이건 다음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역사에 대한 그 아. 경외감이 있다면 조선일보는 이 자기들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이걸 자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요. 예. 밑에 있는 경향신문에서 조석준 씨 옛날에 네. 기상캐스터 출신인데 양반이 이명박 정권 때 기상청장 기상청장에- 지냈죠. 그때 이제 뭐 과거에 그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뭐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입찰 의혹 비리에 연루가 이게 돼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아마 그 수사를 재개하나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 진짜 관측 장비 납품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람 발탁할 때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례적이었지만 이게 이명박 결과를- 대통령의 어떤 인사관에 비춰보면은 그리 이례적이지도 않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